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운동량 보존 5단원 프린트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2번 문제에 나와 있는 거 그거를 풀어줄 건데, 이 문제 자체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라 아마 많은 친구들이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기왕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거 일단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를 전구를 좀 바꿔볼게요. 요거를 A의 나중 속도를 이쪽 방향으로 1m, 초당 1m가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사실 3번이 좀 더 어려운데, 그러니까 정지했던 게 폭발해서 나눠지는 그게 좀 더 어려운데, 그런 비슷한 문제는 그 저번 시간에 살짝 마무리 시간에 한 문제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요런 두물체가 충돌해서 같이 속도가 변하는 이런 상황은 문제로는 안 풀어준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기왕이면 이렇게 좀 방향 성분까지 고려해서 물리량을 표현하는 방법도 좀 공식적으로 다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정보를 바꿔놓고 그대로 해볼게요. 그럼 답이 좀 바뀔 수도 있겠죠? 봅시다. A와 B가 이런 식으로 충돌을 했대요. 어쨌든 충돌 전후에 두 물체는 직선상에서 운동을 한다. 뭐 대충 그림으로 봐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때의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고 합니다. 기억. 자, A가 B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B가 A에 작용한 힘의 크기보다 B가 A에 작용한 힘의 크기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는 눈치챌 수 있겠죠? A가 B에게 가하는 힘이랑 B가 A에게 가하는 힘이랑 무슨 관계예요? 작용반작용 관계. 그렇죠. 힘을 주는 쪽이랑 힘을 받는 쪽이 서로 뒤바뀌어 있으면 작용반작용 관계로 이해해도 좋다고 했었죠? 이게 딱 그 관계잖아요. A가 B에게 주는 힘, B가 A에게 주는 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크기는 어때야 돼? 어느 한쪽이 큰 게 아니라 같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자, D는 자, 충돌 후에 A와 B의 운동량 크기의 합이 3kg 곱하기 m/s이다. 요거는 이제 A와 B의 운동량을, 충돌 후의 운동량을 알아야겠네요. 그러려면 이 상황에서 운동량을 추정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충돌하는 상황에서 운동량을 살펴볼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저번 시간 출석 퀴즈였잖아요. 그쵸? 운동량 보존이라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건부터 성립하는지를 알아봐야 된다가 1순위였죠. 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충돌하는 상황에 작용하는 외력이 작용하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라고 했죠. 자, 얘네들 외력이 작용합니까? 물론 충돌하면서 서로 힘을 주고받긴 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누가 서로 작용하는 힘이죠? 충돌하는 A와 B가 그냥 지들끼리 주고받는 힘이잖아요. 요 충돌하는 상황의 밖에서 여기에 가하는 외력은 전혀 없죠. 그치? 그럼 외력이 없으니까 요 상황에 가해지는 충격량도 없는 거고, 그럼 요 상황의 전체 운동량은 항상 보존되는 게 맞겠죠. 그럼 운동량은 보존이 되겠네. 다시 말해서 충돌 전의 운동량이나 충돌 후의 운동량이나, 물론 여기서 운동량은 두 물체의 운동량을 합한 게 되겠죠. 그 운동량은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보존돼야 된다. 등호가 이상하네요. 같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럼 이제 운동량만 써주면 되겠네. 자,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을 한번 구해봅시다. 운동량 어떻게 구하죠? 운동량 여기 안 되죠? 여기다 쓸게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죠? 자, 그럼 A 질량 얼마예요? 1kg. 충돌 전에 A의 운동량 1kg에다가 속도의 크기는 3 이렇게 되네요. 단위는 생략할게요. 더하기 자, B의 운동량, B는 질량이 얼마냐면 1kg. 그 다음 속도는 충돌 전에 B는 뭐 하고 있을 때요? 정지에 있는 물체 B에 충돌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속도는 0이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 충돌 후. 자, 똑같이 A는 똑같은 물체니까 질량이 이렇게 쓸게요. AB. 똑같이 질량이 1kg이지만 속도가 얼마로 써야 돼요? 1이니까 1로 같았습니까?
아니라 그랬죠? 운동량도 질량이랑 속도의 곡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물리량이니까 항상 방향을 고려해줘야 한다. 그리고 역학에서는 그 방향을 뭘로 표현한다? 부호로 표현한다. 근데 여기 지금 자꾸 목소리가 달라지네요. 근데 여기에 A가 갖는 이 나중 속도는 방향이 왼쪽이죠. 근데 우리가 충돌 전에 운동량을 계산할 때 속도 그냥 집어넣었을 때에는 A의 속도가 어디 방향이었을 때예요? 오른쪽 방향이었을 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3으로 집어넣어준 게 사실은 그냥 플러스 3이라는 걸 생략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3m/s의 방향인 오른쪽의 방향을 플러스로 하겠다라고 생각해놓고 지금 문제를 암묵적으로 풀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지. 그러면 이 왼쪽 방향, 미안해요. 왼쪽 방향, 이 오른쪽 방향의 반대 방향인 왼쪽 방향은 부호를 뭐로 붙여줘야 맞는 거야? 마이너스로 붙여줘야 맞는 거죠. 그래서 그냥 1로 쓰면 안 되고 마이너스 1로 써줘야 맞는 거예요. 이게 되게 기초적인 내용이고 쉬운 내용이지만 처음에 한번 감을 못 잡으면 계속 실수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문제 풀었는데 막 답이 틀리게 나와가지고 확인해보니까 부호 안 붙였고 막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정 헷갈리면 방향을 표시해놓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방향을 그냥 이렇게 나 그냥 오른쪽을 플러스로 할 거야. 그럼 반대쪽은 당연히 마이너스네. 뭐 이런 식으로 크게 표시를 해놓고 문제를 풀어도 실수를 줄이는 데는 좀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충돌의 B 더하기 자, B는 질량이 똑같이 1kg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뭘로 갖다 쓰는데 문제에서 그냥 V라고 대놓고 줬으니까 그리고 오른쪽 방향이죠? 오른쪽 방향은 우리가 플러스로 높이로 했으니까 플러스 V 이렇게 갖다 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오른쪽 방향을 V로 안 놓고 이런 식으로 이쪽 방향으로 V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으면 여기다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V로 집어넣는 게 맞겠죠? 그거는 조금 이따가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어쨌든 지금은 문제 상황이 요거니까 요거 아니니까 요 상황에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아주 쉬운 계산이죠. 1 곱하기 3은 3는 여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V 따라서 V가 얼마가 나와요? 4. 이제는 단위를 써줘야죠. 이렇게 계산하는데 편의를 위해서 단위를 생략했어도 꼭 답을 쓸 때는 단위라는 건 반드시 포함을 시켜줘야 합니다. 4m랑 4cm는 차이가 100배잖아요. 그러니까 꼭 단위를 붙여주는 게 정확한 답이에요. 자, 그러면 어쨌든 V가 4로 나왔던 얘기는 충돌 후에 B가 오른쪽 방향으로 초당 4m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어쨌든 지금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을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요거 4 두 개 운동량을 더하면 3이 되나요? 되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문제를 조금 바꿨으면 정답이 되겠고 근데 원래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로 나가는 문제에서는 틀린 답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요거들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물론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충돌이지만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답이 나오는지 보자고요. 여기가 다 무료가 되죠?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러면 똑같이 여기다 B의 나중 속도를 집어넣을 텐데 이번에는 방향이 왼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V를 집어넣으면 돼야인데 안 되죠? 왜냐면 여기에 V라고 돼 있는 건 그냥 크기만 표현해 주는 거잖아. 방향은 이 화살표가 표시해 주고 있고 여기에 문제에서 V라고 표시가 돼 있는 건 그냥 V라는 속도의 크기 값을 갖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V로 집어넣으면 안 되고 왼쪽 방향인 마이너스 V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여기 1이었네 괄호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V 이렇게 되고 V가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4m/s가 나오게 되네. 답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요 방향의 마이너스 방향, 다시 말해서 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니까 우리가 원래 구했던 답이랑 어떻게 나와요?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굳이 왜 이렇게 한 번 더 풀어줬냐? 처음에 선생님이 방향 얘기할 때 플러스가 어느 방향이죠? 이런 질문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근데 답은 뭐였어요? 정확히 나름이라고 그랬죠? 어쨌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내가 어느 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느냐는 상관이 없고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 V가 뭐 이쪽 방향으로 주어져 있건 이쪽 방향으로 주어져 있건 그런 거 상관없이 이런 충돌이 발생할 때 B가 어떤 속도를 나중에 갖게 되느냐는 정해져 있잖아요. 상황이 똑같다면.
그러니까 내가 얘를 V를 일로 놓고 문제를 풀던 일로 놓고 문제를 풀던 전혀 상관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번 더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막 누적해 설정하고 이렇게 설정하고 하면서 헷갈릴 일은 많지 않겠지만 정확한 개념을 잡아갈 때 이렇게 실제로 막 방향을 내 맘대로 막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면서 해봐도 답에는 지장이 없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서 한 번 더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뭐 여유가 좀 된다면 플러스를 아예 반대 방향으로 잡아서 똑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기도 하고 그런 연습도 해보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운동량 보존 문제는 프린트 자체에 그렇게 많이 실어놓진 않았어요. 왜냐면 등가속도 지선 운동 같은 거에 비해서 운동량이나 충격량 그리고 운동량 보존 같은 문제들은 비교적 좀 수월하게 풀리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응용하는 범주 자체가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을 정도의 그 선 안에서 문제풀이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진짜로 좀 헷갈리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더라도 이 원칙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어쨌든 운동량이 외래를 없는 상황에서는 운동량이 보존이 되고 충돌이든 뭐든 전후에 운동량의 총합을 비교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속도를 구해라 라는 원칙은 그대로 지키면서 한다면 아마 문제풀이에 큰 문제가 없을 테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뭐 문제를 풀다가 생기는 질문이나 아니면 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다뤄주는 문제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공부하다가 질문거리 생기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이야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하죠.